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태수 씨,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인가 싶어 일어났죠. 거실로 나왔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현관 앞에 태수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잠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곧 연락할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 씨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지옥이 시작된 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함께해요. 오전 10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장미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삼성저축은행 채권 회수팀입니다. 정태수 씨 보증으로 대출 받으신 5천만 원, 이번 달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 대출 안 받았는데요. 아니십니다. 여기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 확인도 다 끝났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확인하시겠으면 은행으로 오십시오. 일주일 내로 상환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모은 돈 전부였어요. 미용실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태수가 가져갔어요. 아니, 훔쳐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저는 바보였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틀 뒤 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장미숙 씨, 정태수 관련해서 피해 신고 들어왔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수사 중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한번 서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태수 본명이 아닙니다.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김성호. 사기 전과 5번이에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12명입니다. 여성분들이고요.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형사가 계속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선옥 언니. 제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어요. 태수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도 선옥이었죠. 혹시 박선옥이라는 이름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네, 여기 있네요.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선옥도 한패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걷고 전화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당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미숙입니다. 올해 57이에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아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빚 때문에요. 제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아들도 낳고 집도 샀죠. 그런데 남편이 욕심을 부렸어요.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며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도 섰어요. 그게 화근이었죠. 거래처가 부도 났어요. 연쇄 부도였습니다. 남편 회사도 무너졌고 빚만 수억이 남았어요.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이혼 서류만 남기고요. 그때 제 나이 39이었어요. 중학생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가 됐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미용학원에 다녔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1년 만에 자격증을 땄어요.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손님들 머리를 감기고 파마를 말고 염색을 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5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제 가게를 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에 미숙 헤어라고 썼습니다. 제 이름을 건 첫 가게였죠.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미숙 씨 손이 좋대.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대. 손님이 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꽤 안정됐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손님이 오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텅 빈 방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소음만 들렸어요. 밥을 해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쓸쓸한지. 가끔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말할 수 없었죠. 엄마가 외롭다고 누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만났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 남자를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미용실 문이 열리며 선옥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아, 언니 어서 와요. 선옥 언니는 제 단골이었어요. 60살인데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러 왔죠. 오늘 컨디션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 요즘 운동 다니거든. 필라테스. 와, 대단하시네요.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지. 미숙이 너도 해. 선옥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염색을 시작했어요. 약을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선옥 언니가 물었습니다. 미숙아,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없어요. 만날 시간도 없고요. 에이, 그러지 말고. 인생 짧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언니는 좋아서 그러시네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외로웠거든요. 누군가와 밥 먹고 싶었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 선옥 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네? 누구요?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괜찮아. 나이도 비슷하고. 언니 됐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한번 만나보기만 해. 밥이라도 같이 먹고. 선옥 언니가 계속 권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선옥 언니가 워낙 강권해서 결국 허락했죠.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 그래, 그래. 후회 안 할 거야. 선옥 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함정인 줄. 일주일 뒤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선옥 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미수가 이쪽이 태수 씨야. 선옥 언니가 소개했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태수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얼굴은 잘생겼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관리를 잘한 티가 났습니다. 장미숙이에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태수가 메뉴판을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식사를 했어요. 태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 씨 미용실 하신다고요? 네, 작은 가게예요. 대단하시네요. 자영업 쉽지 않은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겸손하시네요. 선옥 씨한테 들었는데 손님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눈도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투자 쪽도 하고 있고요. 투자요? 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요. 요즘 부동산 경매 쪽이 괜찮거든요.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선옥 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 나 약속 있었다. 미안, 미숙아. 태수 씨, 미숙이 좀 바래다줘. 네? 언니. 당황했지만 선옥 언니는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태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했어요. 그럼 저도 갈게요. 일어서려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 알아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미숙 씨 혹시 결혼하셨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그래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래요? 네, 성격 차이였어요. 서로 안 맞더라고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왠지 안쓰러웠어요. 힘드셨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공감이 됐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미숙 씨는 지금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외로웠거든요.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힘드시겠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눈빛도 따뜻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쌓아놓았던 벽이요. 사실은 외로워요. 많이.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태수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많이 외로워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태수는 항상 다정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미용실 일로 힘든 얘기를 하면 공감해줬습니다. 미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버티시다니.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존경스러워요. 태수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쟤를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제안했어요. 미숙 씨 주말에 여행 갈래요? 여행이요? 네. 강원도 쪽으로요. 단풍이 예쁘거든요.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남자랑 둘이 가는 건데. 어때요? 1박 2일로 다녀오면 되는데.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 넘어갔어요. 좋아요. 가요. 주말에 여행을 갔습니다. 태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이 산을 덮고 있었어요. 와, 예쁘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쁘죠?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어요. 방이 2개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숙 씨 방 따로 잡았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펜션 앞마당에 앉았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미숙 씨, 태수가 불렀습니다.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숙 씨가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태수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태수 씨가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태수가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저랑 사귈래요? 네. 대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태수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게 얼마만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저도 좋아요. 태수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 방에서 잤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태수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몸을 어루만졌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태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미숙 씨. 그 말에 녹아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외로움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태수가 옆에 있었어요. 자고 있는 얼굴을 보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한테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제가 요즘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거든요.
부동산 경매인데 수익이 꽤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미숙 씨가 여유 자금 있으면 같이 투자해 볼래요? 수익 나면 반반씩 나눠 가지고요. 순간 주저했습니다. 투자라니. 낯선 단어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 정도요. 부담되면 안 해도 돼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제가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를 믿고 싶었어요. 어젯밤 저를 안아줬던 그 사람을요. 좋아요. 해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미숙 씨. 후회 안 시킬게요. 태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 뒤 태수에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 이체로요. 미숙 씨 받았어요. 고마워요. 한 달만 기다려봐요.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요. 태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믿어요. 정말 믿었어요. 태수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보고 싶어요. 그런 문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태수를 만났습니다. 미숙 씨 투자건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래요. 다행이다. 그런데요, 미숙 씨.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돈이 좀 더 필요해졌어요. 혹시 1,0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머뭇거렸습니다. 1,00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태수 씨 그게 미안해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안 빌려줘도. 태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니에요. 빌려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미숙 씨. 꼭 갚을게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또 이체했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을요.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남았어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를 믿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할 순 없잖아요. 3주째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투자건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요.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그래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한 달 안으로는 끝날 거예요. 걱정 마요.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커졌어요. 한 달이라니. 너무 긴 것 같았습니다. 4주째 미용실에 선옥 언니가 왔습니다. 미수가 요즘 태수 씨랑 잘 지내? 네, 언니. 잘 지내요. 다행이다. 태수 씨 괜찮은 사람이지?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선옥 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미숙이가 행복하면 나도 기뻐. 그런데 선옥 언니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찝찝했지만 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한테 전화했어요. 태수 씨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아, 맞아요. 그게 말이죠. 태수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요, 투자처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매가 유찰됐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찰이요? 그럼 돈은요? 걱정 마요. 다음 경매 때 다시 넣을 수 있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면 돼요. 태수 씨,
미숙 씨 믿어줘요. 제가 해결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수를 믿어도 될까?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태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 씨 전화 좀 받아요. 답장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3일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일한다던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에 있다고 했었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부동산이 없었어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부동산 있었나요? 옆 가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부동산이요? 여긴 1년 전부터 커피숍이었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태수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한 거였습니다. 완전히 속은 거예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태수를 믿었을까?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다음 날 선욱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태수 씨 연락처 알아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태수 씨가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언니는 아세요? 어머, 나도 몰라. 태수 씨 요즘 해외 나갔다던데? 해외요? 응, 중국 쪽 일이 있대. 한 달쯤 간대. 선욱 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어요. 왜 선욱 언니가 태수 일정을 알고 있죠? 언니, 태수 씨랑 자주 연락해요. 가끔. 뭐 친구니까. 선욱 언니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혹시 태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무슨 소리야?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이잖아. 부동산 사무실이 가짜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선옥 언니가 말했어요. 미수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확인해 볼게. 언니, 설마 언니.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했어요. 선옥 언니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장미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혹시 정태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알아요. 그분 관련해서 사기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혹시 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경찰서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진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기꾼이었어요. 태수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태수 본명이 아닙니다. 가명이에요. 가명이요? 네. 진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48세, 사기 전과가 5번 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주로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죠.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모두 12명입니다.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박선옥이라는 이름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네, 여기 있네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선옥 60세. 김성호의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선옥 언니가 공범이었어요. 주로 김성호한테 여성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거들어주고요. 형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옥 언니가 저를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손님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장미숙 씨 괜찮으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웃으며 걷는 사람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섰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돈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믿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었어요. 이용당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빚뿐이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응. 그냥 밖에. 이 시간에 왜 밖에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울컥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야? 지금 갈게. 괜찮다니까. 그냥 산책 중이야.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저 때문에 아들이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뭘 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지 못했어요. 손님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가게 문 닫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았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나한테는 말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영아. 응?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수를 만난 것, 돈을 준 것, 사기당한 것, 선옥 언니가 공범이었던 것. 아들은 말없이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뭐든 말해야지.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일단 경찰이 조사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도 도와줄게. 도영아. 엄마 혼자 감당하지 마. 나 있잖아. 아들의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이 계속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숙 씨, 김성우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인천에 숨어 있었어요. 박선옥도 같이 검거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미 다 쓴 상태라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재판 진행하고 나서 배상 명령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잡히긴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갔어요. 태수가, 아니 김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제 눈과 마주쳤어요. 김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이었습니다. 선옥 언니도 있었어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성우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연애 감정을 이용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공범 박선옥은 피해자들을 김성우에게 소개하고 신뢰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떨렸습니다. 피해자 장미숙 씨, 피고인과 어떻게 알게 됐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선옥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피고인한테 돈을 준 이유가 뭔가요?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계속하세요. 피고인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고도 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제 전부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김성우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선옥 언니는 3년이었습니다. 배상 명령도 내려졌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 응.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아들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자도 거울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거울을 닦았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연락했어요.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오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났나 봐요. 미용실 원장이 사기당했다는 소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남의 불행을요.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임대료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200만 원이었어요. 부족했습니다. 건물주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임대료 좀 늦춰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연체하면 계약 해지예요.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주세요.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막막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엄마 빚까지 떠안길 수는 없잖아요.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태수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던 거였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갑고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57살 여자의 모습인가?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냉장고 봤어. 텅 비어 있던데. 아들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도영아, 엄마 왜 이래? 밥은 먹어야지. 아들이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치킨이 왔습니다. 자 먹어. 아들이 치킨을 제 앞에 놓았어요.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아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나 어른이야. 이제 35이야. 엄마 혼자 감당하지 마. 도영아, 임대료 못 내는 거 맞지?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필요해? 아니야. 내가 줄 필요 없어.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나 엄마 아들이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얼마 필요하냐고. 200만 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계좌번호 불러봐. 도영아, 안 돼. 너도 힘들잖아. 엄마, 나 월급쟁이야. 돈 있어. 계좌번호 불러. 결국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송금했어요. 됐어. 이제 임대료 내. 도영아.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걸요. 아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한데 엄마 때문에 돈을 쓴 거잖아요.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임대료를 냈어요. 건물주한테 송금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떡하죠? 또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요? 미용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손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리오픈 기념 할인 행사라고 썼습니다. 컬러링 3만원, 파마 5만원. 원가에 가까운 가격이었어요. 이익이 거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손님이 와야 했으니까요. 전단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미용실 할인 행사 중이에요. 들러주세요.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전단지를 돌렸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11월이었거든요. 날씨가 추웠어요. 장갑도 없이 전단지를 들고 서 있으니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전단지를 100장쯤 돌렸을까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한 명 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전단지 보고 왔어요. 컬러링 3만원 맞죠? 네, 맞아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손님이었어요. 정성껏 했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약을 바르고 말리고 2시간이 걸렸어요. 와, 예쁘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만족하며 나갔습니다. 3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 한두 명씩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전단지 효과였습니다. 적었지만 그래도 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이었어요. 임대료 2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빼니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쓰기엔 부족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장미숙 씨, 대출금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네? 무슨 대출이요? 정태수 씨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요. 보증인이 장미숙 씨로 돼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상환액이 150만 원인데 입금이 안 됐네요. 저 잠깐만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어요? 여기 서류에 서명이 돼 있는데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확인하시려면 은행으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제 서명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됐고 서명도 있습니다. 위조예요. 제가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하시죠. 여기 공공장소입니다.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취소 못하나요? 법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서류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희가 알바 아닙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또다시 빚이었습니다. 태수가, 김성우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던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를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심각하게 할 말 있어. 뭔데? 태수 그 인간 말이야. 내가 좀 알아봤어. 뭘 알아봤는데? 그 인간 교통사고 났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감옥 호송 중에 사고가 났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상태가 어떤데?
의식불명이래. 깨어날지 모른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태수를 미워했어요.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니,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중요한 거. 뭐? 태수 핸드폰을 경찰이 압수했는데 거기서 영상이 나왔대. 무슨 영상? 선옥 그 여자가 돈 받는 영상이야. 태수가 녹화해 놨던 거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야, 엄마? 선옥이 공범이라는 명확한 증거. 그리고 더 있어. 선옥이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 들고 있었대. 걔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거야.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나쁜 건 선옥이었어. 태수는 그냥 실행범이었고. 아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경찰이 재수사 들어갔대. 선옥 형량이 늘어날 거래.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옥 언니가 주범이었어요.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며 저를 관찰했던 거였습니다.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 어떻게 속이면 좋을지 다 계획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외로워 보였나?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나? 거울을 봤습니다. 57살 여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 얼굴로 사랑받고 싶었던 게 잘못이었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게 죄였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미숙 씨, 박선옥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 다시 열립니다. 네. 그리고 김성호 핸드폰에서 나온 자료들 때문에 피해 금액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선옥이 숨겨놨던 계좌가 발견됐거든요. 거기서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피해자들이 12명이니까 1인당 400만 원 정도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400만 원. 제가 잃은 3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한 달 뒤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법정에 갔어요. 선옥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제 눈과 마주쳤어요. 선옥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박선옥은 단순 공범이 아니라 사기의 주도자였습니다. 김성호를 사주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제공했습니다. 선옥 언니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김성호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 선옥 언니가 나왔습니다. 태수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타깃은 장미숙으로 하자. 걔는 외로워 보여. 쉽게 넘어올 거야. 선옥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까? 태수가 물었어요. 최소 3천은 될 거야. 걔 통장에 돈 꽤 있더라.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쉽게 넘어올 거야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선옥 언니는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봤던 거였습니다. 만만한 먹잇감으로요. 판사가 선옥 언니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선옥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수가. 정말 미안해. 선옥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돈이 필요했어.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변명이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 이전보다 형량이 늘었어요. 선옥 언니가 끌려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미수가 미안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다 끝났어. 아들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상금을 받았어요. 4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미용실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었어요. 하루에 서너 명씩 왔습니다. 입소문이 났나 봐요. 여기 원장님 손이 좋대.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한 달 매출이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생활하기엔 빠듯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컬러링 하러 왔어요. 네, 앉으세요. 손님이 의자에 앉았어요. 머리를 만지며 상담했습니다. 어떤 색으로 할까요? 밝은 갈색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염색을 시작했어요. 약을 바르면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네, 10년 넘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장사 힘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자영업해요. 카페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시구나. 다들 힘드시죠? 공감했어요. 자영업자들은 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니까요. 염색이 끝나고 드라이를 했습니다. 와, 예쁘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만족하며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손님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다음에 또 올게요. 손이 정말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손님이 나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57살 여자의 얼굴. 주름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살게.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사고 싶어. 아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고깃집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아들이 고기를 구워줬어요. 도영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엄마가 미안해. 내한테 집만 지운 것 같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엄마 아들이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었거든. 도영아.
엄마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알았어. 그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회사 일, 친구 이야기, 주말 계획.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소중한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주 오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원장님, 저 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뭐 할까요? 펌하려고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머리 좀 해주세요. 네, 앉으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어요. 머리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관리하기 편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렇게 혼자 가게 하시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남편은요? 이혼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인했을 거예요.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이젠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외로워요. 가끔은. 그렇죠. 누구나 외로운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편하고. 물론 외롭긴 하지만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공감했어요. 원장님,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사세요. 혼자 사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당당해도 된다는 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거울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와, 좋네요. 훨씬 시원해요.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또 와주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더군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답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살아야 한다는 걸.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할머니 손님을 만났다. 외로워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나는 외로움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숨기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게 나를 망쳤다. 태수에게 쉽게 넘어간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만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걸. 펜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미용실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의자를 바꿨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미숙 헤어 리뉴얼 오픈.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오픈날 손님들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와, 원장님. 가게 이쁘게 꾸몄네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요. 잘하셨어요. 응원할게요. 손님들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엄마 축하해. 새 출발. 도영아 고마워.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쁜 장미들이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 하지만 노력할게. 엄마는 할 수 있어. 나 믿어. 아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살 여자의 얼굴.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미숙,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넌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에 기대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서겠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미용실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손님이 안정적으로 왔어요. 하루에 5명 정도였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매달 150만 원씩 갚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숙 씨, 김성호가 사망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망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무연고로 처리됩니다. 혹시 참석하실 건가요? 아니요. 안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태수가 죽었습니다. 아니, 김성호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슬퍼서?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어요. 그날 밤 한강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태수는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사람도 불행했을 거라는 것. 진짜 사랑을 몰랐을 거라는 것.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기를 펼쳤어요. 태수가 죽었다. 아니, 김성호가.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다. 그저 허무할 뿐이다. 한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한 것뿐이었다. 이제 알겠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것. 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니까. 펜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봄이 왔습니다.
미용실 앞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늘은 뭐 할까요? 펌하러 왔어요. 손님을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예전의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일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빚이 있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 완벽할 순 없다는 것.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아들었어요. 연약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이 꽃잎 같은 거라고. 상처받기 쉽지만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약점이 되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됩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다짐합니다. 외로워도 괜찮다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제 인생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지 않더군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7살 여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웃었어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장미숙 수고했어. 잘 버텼어. 스스로를 토닥여줬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성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손님들은 몇 명이나 올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 기대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어요.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빛을 본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는 빛을요. 그 빛으로 저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제 이름으로요. 장미숙으로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어떻게 버티시나요? 저는 실수했어요.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외로워도 괜찮다는 것.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그게 약점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누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57이 돼서야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든다면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외로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상처를 안고 주름을 안고 외로움을 안고. 하지만 당당하게요. 제 이름으로요. 장미숙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오늘도 미용실 문을 엽니다. 손님을 맞이합니다. 웃으며요. 진심으로요. 그게 제가 다시 빛을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사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